이 다음 아이템은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제 아이템 제목부터 소개해드리면요. 윤쏘공, 윤석열이 쏘아 올린 공약입니다. 이 윤 후보가요, SNS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딱 7글자를 쏘아 올리면서 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군 병사 봉급 200만 원 공약도 내걸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실게요. 이런 근로계약을 체결을 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들은 다 임금과 월급과 수당을 합쳐서 최저임금 이상을 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 병사들도 그 젊은 시기 자신의 또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실질은 역시 국가에 자기의 그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그 실질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위중한 안보 현실을 감안했을 때에도 우리가 이 청년들에게 사회 다른 영역에서와 똑같은 최저임금 보장을 한다는 것이,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현실에 비추어서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병사의 군 복무는 근로계약은 아니지만 최저임금 정도의 임금은 맞춰줘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이제 남녀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아동, 가족, 인구 같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신설 부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하는 모습이었고요. 결국에는 이게 국민의힘에서 돌아선 좀 2030 남성들을 겨냥한 게 아닌가라는 분석입니다. 네. 사실 윤석열 후보가 이 SNS에 이 공약을 뭐 7글자, 10글자 이렇게 올린 걸 보니까 확실히 좀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좀 짧고 간결해졌다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네, 기존 국민의힘 메시지를 보면요. 굳이 말하면은 4050이 좀 주도해서 이 메시지 팀을 이끌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대 본부로 이 선대위 규모가 축소되고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이분들이 모두 나가고 2030 8명 정도가 팀을 꾸려서 메시지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다름 아닌 메시지는 짧고 강하게 이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 윤 후보가 말이 많고 좀 중언부언한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타파하기 위해서 기자들하고 백브리핑, 그러니까 뭐 질의응답을 할 때도 좀 짧게 간결하게 말하라. 그리고 SNS도 간결하게 메시지를 내라라고 주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 나왔던 59초 영상이라든지 아까 보신 것처럼 SNS 글에 여가부 폐지 이런 식으로 7글자만 올리는 것도 다 이 메시지 팀에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짧고 간결한 메시지가 눈에 좀 확 들어오긴 하는데 이게 설명이 너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좀 성별 간 좀 갈등을 조장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이 성별 갈라치기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좀 그렇게 봐달라라는 윤 후보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실게요. 양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하고 업무 및 예산을 재조정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여성가족부 폐지만 다시 이렇게 바뀌신 건지. 현재 입장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 그리고 더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젠더 관련 공약들을 페이스북에 짧게 올리시고 있는데 남녀 갈라치기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녀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시대에는 새로운 부처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다만 2030 여성을 위한 복지 공약도 새롭게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2030 여성들이 돌아서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국민의 선대위 측 답변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런 공약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뭐라고 할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오늘 나온 장병 월급 200만 원 공약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좀 환영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선대위 입장 먼저 보고 오실까요? 우리의 젊은 장병들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청춘을 희생해서 고단한 병력 의무를 다하고 계십니다. 국가는 그동안 신성한 국방 의무라는 걸 내세울 뿐 대한민국의 귀한 아들과 딸들을 충분히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국가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장병들에게는 그 헌신에 걸맞게 대우해야 마땅합니다. 장병들의 노고에 대해서 최저임금제에 맞춰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2027년에는 병사 월급 200만 원 이상을 보장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보고 오신 영상 이재명 후보가 지난달 24일에 국방 분야 5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여기서 윤 후보가 낸 월 200만 원 장병 월급 공약이랑 매우 비슷한 공약을 낸 것을 보고 오셨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인지 민주당에서도 이례적으로 윤 후보에 대한 칭찬의 입장을 내놓은 것이고요. 이렇게 상대 후보가 공약을 내기 전에 이미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공약을 냈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려는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쨌거나 이 상대방 이 공약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얘기하면 좀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인데 그럼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나 궁금합니다. 이거는 칭찬하지 않고 이렇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이 후보는 남녀 중 어느 쪽도 편을 들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여가부 이름을 고치는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냐라는 입장인데 듣고 오시죠. 성평등 문제 여전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그냥 여성이라 하지 말고 성평등 가족부 이런 걸 하자고 전에 이미 발표를 전에 한번 했었죠. 안쪽 편들어가 숫자 많은 쪽 편들고 표 많이 되는 쪽 편들어서 갈등을 격화시키면 어떡합니까? 네, 음성으로 듣지 못한 입장 내용을 좀 더 전해드리자면 이 청년 세대 성별 갈등은 오징어 게임과도 같아서 저쪽을 밀어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런 구조라서 이 기성세대가 한쪽 편을 들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페미니즘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노력이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얘기한 그 부분, 이 페미니즘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노력이다라는 이 발언 자체가 좀 이재명 후보가 2030 이대녀를 좀 겨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그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내홍이고 뭐고 다 있었지만 사실 30%대 벽을 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0%대로 이 후보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대녀, 2030 여성들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 내부의 인식입니다. 20대 남성보다는 여성이 대체적으로 이 대통령이라던가 민주당에 대한 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이걸 고스란히 이 후보가 반영할 수 있어야 지지율에 가져올 수 있어야 제대로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인 것 같고요. 그래서일까요? 이 민주당 남성 지지층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페미 방송이라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는 한 유튜브 채널의 인터뷰 녹화를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보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계속 이대녀, 그러니까 2030 여성 표심을 좀 굉장히 열심히 좀 집중 공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또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네, 이 대표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페미니즘 언급에 대해서 보고알을 입에 넣는 과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평소에도 이 젠더 갈등을 정치에 사용하는 것을 보거 요리에 좀 비유를 해왔어요. 그러면 네. 그만큼 좀 다루기 어려운 이슈고 또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온 건데 그러면서 이 후보의 삶이 좀 페미니즘과 그리 호환되는지 그 부분도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후보의 페미니즘 옹호에 대해서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참 보고알이라는 이 비유가 재밌습니다. 근데 이 보고알을 뭐 씹어서 독이 몸에 퍼질지 아니면 잘 씹어서 그냥 단백질로 내가 소화를 할지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거나 이재명 후보가 지금 2030 여성 표심을 잡으려는 이 노력이 좀 무색하게 캠프에서는 좀 반대급부의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네, 민주당 선대위에서 만든 실시간 소통 채널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 좀 잡음이 났습니다. 이 채널에서 한 이용자가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몸통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네. 답변 과정에서 선생님 이름도 참 예쁘십니다. 예쁘신 이름에 사진도 참 예쁘시네요. 라면서 네. 이른바 얼굴 평가를 한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너무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답변자도 좀 황당했던 모양인데 네. 이용자가 얘기를 하면서 아니 이재명이 대장동 최종 결재한 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었는데 왜 여기에는 대답을 안 하시고 제 얼굴과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라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30여 분 뒤에 결국 캠프 채팅 상담 담당 팀장이 대리 사과를 했다고 하고요. 선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답글을 남긴 관계자는 현재 출근 정지 지시를 받았고 해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보면은 어쨌거나 뭐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좀 문제점을 인식을 한 것 같은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은영매 위원님. 이 여당 후보, 야당 후보, 다들 지금 2030 표심에 지금 열중하는 모습인데 대체 2030이 몇 %나 되길래 이렇게 매달리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30 세대를 보통 우리가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네. 이 MZ 세대가 가장 최근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 하고 이제 따져봤는데 가장 최근 선거인 2020년 총선을 기준으로 해보니까 약 34% 정도가 돼요. 4050 세대는 38%. 이것보다 네. 조금 작은데 상당히 무시 못하죠. 오히려 60대 이상이 2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MZ 세대를 잡는 게 아주 중요한데 특히 MZ 세대의 특징은 4050이나 60 이상과 달리 이념적 성향이 없어요. 내 삶에 관계되는 그런 생활 그런 실용적인 밀착성. 이슈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따라 투표를 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캐스팅 보터라고도 불리우죠. 스윙 보터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념에 따라 하면 언제든지 딱 이게 구분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느 후보가 나한테 맞는 정책을 줄지 거기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윙 보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라든가 윤석열 후보라든가 이제 이 스윙 보터, 즉 MZ 세대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공약을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지난 주말에 윤석열 후보가 왜 2030 그 정책 중에서도 이대남 정책, 네. 특히 이제 여가부 폐지 정책을 꺼내들었냐면 최근에 지지율이 급락했는데 주로 2030 남성들이었어요. 네. 이게 다 안철수 후보한테 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벌써 안철수 후보가 15%까지 지지율이 육박하니까 설 전후로 해서 단일화 국면이 오는데 지금 빨리 지지율을 올려놔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장 급한 게 많이 빠져나간 층부터 흡수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평범한 정책을 내놓으면 바로 흡수가 안 되니까 좀 파격적인, 좀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가부 폐지라는 좀 더 선동적인 이슈를 꺼내든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선거 전략이기도 하지만, 네, 그렇지만 이제 책임 있는 국가 지도자인데 이렇게 이제 한쪽 편을 갈라치기 하는 방법이 과연 좋으냐 이런 비판은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 갈라치기 비판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가 지금 글쎄요 2030에 좀 올인을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 시점이 타이밍상 딱 이준석 대표가 지금 선대위에 복귀하면서부터가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본 사람 없을까요? 이 부분 제가 알아봤는데요. 네. 사실 여가부 폐지는 2030 남성 지지세가 강한 이준석 대표의 지론이었잖아요. 네. 이 여가부 수명을 다했거나 역할이 없는 부처라면서 그동안 폐지를 주장해 왔는데요. 반면 윤 후보는 경선 후보 시절에 이 폐지론의 선을 긋고 양성평등 가족부 개편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여성가족부 폐지 이 7글자를 들고 나온 행보는 이 대표와의 결합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윤 후보가 날린 여성가족부 폐지 SNS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솔직히 그 공약은 우리 정책본부에서 한 건 아닙니다. 대신 그 내부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후보가 최종 결정만 한 거죠. 본부장님도 몰랐어요? 발표하는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대신 직후에 후보님과 통화를 했죠. 이 이준석 대표가 복귀해서 이거 작품 아닌가요 혹시? 그 부분은 저도 깊은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격적인 다시 합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직후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 결을 하나의 결로 가는 과정에 그런 맥락은 있겠구나. 지금 이 원희룡 위원장이 명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글쎄요 이준석 대표의 이 목소리가 상당히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이는데 그런데 이 공약에 대해서 사실 당 내에서도 좀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쪽에 치우친 공약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과 홍준표 의원도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다. 일방의 얘기만 듣고 결정하면 반대 소리를 들을 수 없다라는 우려를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고요. 홍준표 의원은 6글자 답변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네. 이 최근에 윤 후보의 행보에 대해서는 마음이 급해서 라는 짧은 반응을 보였고요. 이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이 공약에 대한 평가에 대해선 그 공약 헛소리라는 비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돌직구입니다. 그 공약 헛소리라는 얘기까지 지금 했는데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이준석 대표가 내가 좀
모시고 와보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복귀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라면서 좀 복귀 가능성을 거론해 왔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럴 가능성에 좀 선을 그어 왔습니다. 무슨 복귀 기회를 만들겠냐라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러면서도 김종인 위원장이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국민의힘 상황 그리고 윤 후보와 관련된 인터뷰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네, 2030에 특히 빠진 거는 지금 뭐 이준석 당 대표와 이제 어느 정도 갈등 등 이런 등등이 보이기 때문에 2030에 지금 빠져나와가지고서 사실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간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일부는 안철수 쪽으로 갔고 일부는 이재명 쪽으로도 가고 했는데 이걸 갖다가 하여튼 1월 달 사이에 다시 윤석열 지지층으로다가 끌어오는 부단의 노력을 나는 해야 된다고 봐요. 이제 구정 때까지 그 지지율이 회복이 돼서 이재명 후보와 이 평행선을 가는 그런 지지율을 갖다가 보여주지 않으면 선거운동 거기가 2월달 들어가서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오늘 김종인 위원장께 전화를 드리고 찾아뵈려 한다라고 밝히면서 좀 복귀 가능성이 다시 한번 거론이 됐는데 정작 윤석열 후보 본인이 선을 그었습니다. 이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그럴 일 없다라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굉장히 분명한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의 복귀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랑 윤석열 후보의 생각이 좀 다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